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를 위한 개인 아카이브 만들기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1강 2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억과 기록과의 관계를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가 그 기록을 갖다가 생산하거나 기록을 보관한다고 할 때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아카이브를 만드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들면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지는 않을까? 뭐 어디 물건을 뒀는데 잠깐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린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열고서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뭐 누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돌아보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단기 기억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한참 지나면 생각나고 어쨌든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많이 걱정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의사들 말로 들어보면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만들면서 행동하면서 그,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기억이 뇌에 남기 때문에 그걸 다 뇌에 담고 살 수는 없는 게 또 인간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억은 우리가 어떤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뇌의 어떤 그 형상이나 사건이나 스토리가 이제 새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은 기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갑자기 뭐 센 거로 맞아가지고 멍해졌던가, 어떤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이 멈춰졌거나 했을 때 그 뇌에 그 새겨진 그런 기억들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뇌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새로운 지식을 외우고자 할 때도 외워지지가 않고 잘 새겨지지가 않아서 결국 잘 새겨지지 않으니까, 잘 각인되지 않으니까,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뭔지 생각이 안 나고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억은 사라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을 만들어서 이 기억을 갖다가 오래 보존하려고 그러고, 또 기록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 단계, 기록이 있기 전의 단계에는 이런 사람의 기억이, 개인의 기억이나 어떤 뭐 마을 같은 집단의 기억이 그 구술이라는 형태, 잘 옛날 얘기를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처음 시기서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그거를 이제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말로 들려줌으로 해서 전승을 시킨 거죠. 계승을 시킨 거죠. 우리가 보통 그것을 이제 구술 전승이라고 합니다. 생리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기억이 뇌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이런 기억들이 인간의 의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특히 그 기록을 만든다거나 구술을 한다는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구술을 받아서 뭐 체록을 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남긴다 하는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개개인이 그러한 사건의 경험을 기록으로 만들지 않았거나 기록으로 만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되살린 기억에서 나온 그 말의 표현, 구술로 다시 그것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기록화해서 이제 구술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라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기억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구술체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구술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영어로는 이제 오럴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구술 체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또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기록 수집 파트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그런 단어, 그런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적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기억. 이 사회, 우리 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가. 뭐 집단적 기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회적 기억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컬렉티브 메모리라고 간단하게 한 단어로 나오는데요. 자, 이런 그 사회적 기억, 집단적 기억은 개인의 기억과는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의 개인의 사적인 경험이 개인의 그 뇌리에 남아서 혹은 감정으로 남아서 이렇게 기억되는 개인적 기억에 반해서 이런 사회적 집단은 뭐 구술이면 구술, 거기서 체력된 기록 혹은 예전에 있었던 존재했던 그런 기록을 발굴해서 그 기록 안의 사실을 밝혀내고 또 그러한 밝혀진 사실을 해석해서 쓴 것이 역사인데, 이런 구술 전승과의 역사로 새로 만들어진 게 사회적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어. 우리 민족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지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깨달아서 아는 기억이 아니라 이렇게 전승이나 역사 소설, 우리가 다 역사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전승과 역사로 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 그렇게 알아라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기억이고,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것이 국가 지도층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의 지도층일 수도 있고 혹은 독재 권력자일 수도 있고 우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 사건의 총합이고, 이것은 그 나름대로 그 사회를 이렇게 단결시키고 일체화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속시키는데, 연대감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의 기능과 거의 역사의 사회적 기능과 거의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회적 기억, 집단적 기억이 굉장히 이제 아카이브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실제 아카이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도 속에는 이렇게 그 사회의 어떤 그 집단적 기억을 갖다가 구축하고 이렇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억에 대해서 집단적 기억이든 사회적 기억이든 몇 가지 특징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이 기억이 선택적인 겁니다. 선택적이다.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고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해서 자기도 모르게 생리적으로 선택이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록을 만들 때도 어떠한 사회적 과정에 의해서 그것을 기록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록을 생산한 경우도 있고, 그것이 생산돼야만 된다고 선택을 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단순하게 우리 뇌에 이렇게 각인된 과거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 사실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이 이입이 된 그런 인상, 임프레션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그런 인상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요성에 대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선택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이것이 어떤 인상이 같이 결합된 그런 인식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억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드는 기록과 그 기록에 쓰여진 내용도 사실은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거나 선택, 내용을 이렇게 그 취사 선택을 했다. 그런 그 선택을 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이나 기록물은 선택의 결과이고 선택적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기억이나 기록이 사실은 그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나 기록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이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그 당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우리가 나중에 기록을 선별하거나 수집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닌 기록도 기록으로 수집될 수가 있다. 또 어떤 기록들이 어떤 사건이나 뭐에 대해서 유일한 기록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 당시의 그 진실, 진상을 다 말해주는 거라는 걸 볼 수 없다. 즉 기록을 이용할 때 있어서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고려해야 될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역사가들은 어떤 사료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새로운 사료가 나왔다. 과거에 대한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게 나왔다 할 때는 그러한 사료가 과연 진짜 사료인지 진본인지 그 내용을 쓸 때 그 맥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물질적인 성질들이 당시에 그렇게 생산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지 또 그 내용이 비록 예를 들어서 사실과 어긋나다 하더라도 왜 그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는지 하는 의도가 보이는지 하는 등등 그런 분석과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료 비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기억의 선택성, 그다음에 사실성과는 독립된 그러한 특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기록을 식별하고 수집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1강 2부 기억에 관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아카이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